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김대중의 최인수 납치 고문 사건을 정보사 장교 납북 고문 사건으로 포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정보사 납치 감금 고문 사건이라는 글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완전 조작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 장교들이 북한에 납북돼서 고문을 받고 탈주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 내용은 김대중이 중국에서 북한 요원 최인수를 안기부로 납치해서 강제로 고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시기에 장소와 인물만 바꿔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보사령부 하면 대단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사령부에는 북파되는 북파 공작부대 HID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HID 요원들도 북에 가서는 활동을 못합니다. 북에 가서 북한의 휴민트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안기부에 넘기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역할이라도 감히 휴전선 철책을 넘어서 평양까지 가서 평양에서 북한의 휴민트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철책을 넘어서 평양에 가서 다시 정보를 갖고 철책을 넘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달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평양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락원들을 바꿔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 하루에 한 번씩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에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만 하는 거지, 정보사령부의 장교들이 북한에 침투해서 뭘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정보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1명과 하사관 1명이 영변에 침투해서 영변에서 핵실험을 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남한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흑금성 재판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전부 다 날조된 내용이라는 거를 왜 제가 아느냐? 바로 제가 그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흑금성 재판에서 그 내용을 듣고 왜 화가 났냐면은, 바로 영변에서 핵실험을 한 그 증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안사 현역 군인 한 명은 맞지만 정보사 군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금성 사건, 이게 다 조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댓글로 올렸더니 작성자가 바로 삭제 처리를 한 겁니다. 영상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언제냐? 정확하게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공작을 끝내고 열흘 정도 있다가 국정원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김대중이가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이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게 됐다는 언론 발표로부터 대략 10일이나 일주일 그 전에 이 공작이 끝난 겁니다. 그 내용은 북한에 있는 휴민트 장군, 그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김신조와 함께 넘어왔다가 체포됐던 국민대, 김신조는 남한에 남았고 그 사람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탈출시켜서 북한에서 장성까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영변에서 김정일이가 핵심으로 했던 흑 한사마를 훔쳐온 겁니다. 그리고 영변 핵기지의 전체 도면,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도면도 함께 포장해 놨었는데,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HID 요원들을 북으로 보내지 않아서 이걸 못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의 휴민트들이 누굴 동원했냐면은 6.25 때 그 유명한 8240 켈러 부대의 대장 이연길 씨를 불러서 이연길 씨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이거를 전달받아서 남한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국정원의 정문에 가서 딱 얘기를 했더니 김대중이가 보고를 받고 그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려서 당시 국정원장인 임동원이가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이연길 씨가 그걸 들고 국정원 앞에서 서성거린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잘렸던 요원들이 반공 공작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500~600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내용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미국으로 넘기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전을 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보부 전직 요원, 그 다음에 현직 보안사 요원 1명을 동원해서 미국 CIA 요원과 연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딱 잡아서 이연길 씨가 그 물건을 갖고 중정요원과 보안사 요원이 함께 미국 CIA 요원을 만났고
그 증거물들이 미국 CIA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고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김정일에게 들이대가지고 사건이 크게 된 겁니다. 김정일은 자기가 북한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변에서 핵실험을 했던 흑이 한 사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핵기지와 화학기지 도면이 통째로 건너간 걸 보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김대중이 바로 북한에 있는 휴민트 명단 그리고 단동에 있는 명단, 연해주에 있는 명단을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안 되는 HID 요원들을 북한이 대기하고 있는데 올려보낸다. 칼은 족족 잡혀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수십 명이 체포돼서 죽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휴민트들, 단동에 있는 휴민트들, 그리고 연해주에 있는 휴민트들 수백 명이 다 처형된 걸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보안사 현역 군인으로 있던 사람은 보안사에 사표를 내고 미국 CIA로 특채돼서 정년 퇴직을 했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연길 씨는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 이연길 씨가 바로 황장엽 씨를 귀순시킨 겁니다. 황장엽 씨를 귀순시킬 때 지금 유튜브에서 자기가 국정원의 공작관이라고 떠드는 바로 그 유튜버가 그 황장엽이를 들고 올 때 경호를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쫄병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미 김대중의 정권 때는 반공 공작관들을 5, 600명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작관들은 전부 다 친중 친북 공작관만 남아있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미.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내용이 1990년대 후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기라 정보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사기입니다. 안기부와 정보사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 이 자체가 사기인 거죠.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휴민트를 꾸렸다. 이 자체도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축이 정보사 장교들이라고 했는데 정보사 장교들이 중국에 파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원이 돼서 북한에 들어간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HID 요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북한을 들락날락거리는 HID 요원들도 활동을 못합니다. 은신해 있는 겁니다. 안전 요원들에 의해서. 그런데 따뜻한 밥 먹으면서 월급 받는 정보사 장교들이 북한에 침투해서 뭘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에 바로 나오네요. 훗날 이 공작을 한 정보사 요원들이 국가유공자가 돼서 훈장을 받았다. 이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밑에 기사로 1998년도에 한국 고려인상공사 직원이 행방불명된다. 이렇게 뜨지만 1998년도 7월 중순경에 최인수가 안기부로 잡혀오면서 그 사건을 각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사 직원이 북한에 납북돼 가지고 심양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요원들을 다 불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도 거짓말인 게 중국 정보부에서 이미 최인수를 고문해서 다 알아내 가지고 천용택이가 취임하는 날 그 사람들을 싸그리 다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날로 천용택이가 김대중의 재가를 받아서 중국 정보부로 날아가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잡혀가 있던 국정원 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모두 데리고 오면서 바로 국정원이 갖고 있는 핵심 자산인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겁니다. 이걸 감추려고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 엉터리 각색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흑금성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김정일이 노무현이 말을 잘 안 듣자 북한 평양에서 직접 우리가 작게 5027, 98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무마하고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흑금성을 잡아들인 겁니다. 최인수가 잡혀온 날 해직 요원들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북한 경찰 하나가 안기부에 잡혀와서 고문받고 있어.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입을 닫고 있다가 몇 년 후부터 사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었을 때 유영원 군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군 코너에 회오리라는 탈북자가 있었는데 북한 찬양을 그렇게 하길래 내가 직접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전했더니 이 회오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신고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회오리가 그 방의 회원들한테 그때 돈으로 1억 몇 천만 원을 빌려서 중국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유영원이 그 사람들을 들고 경찰에 신고만 해주고 끝났고 저하고 지금의 김대령이라고 알려졌던 사람, 그 당시에는 역사학도라고 불렸는데 잘렸죠 거기서. 그런데 그 유영원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김대중이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고문했대. 이런 이야기를 눈만 뜨기만 하면 저런 미친놈이네 저거. 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만은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담당 기자가 직접 자기가 기사를 쓴 겁니다. 아마 중앙일보에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삐딱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무기로 들고 일어나서 지금은 말할 때가 됐다고 기사를 쓰니까 그 기사를 제가 캡처해놔가지고 그걸 들이미니까 그때부터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공작을 했던 이종찬이가 지금 또 광복회장이 돼 있는 겁니다. 이종찬은 육사 청주회 출신 간첩으로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질 때 대계급장을 달고 중앙정보부에 근무를 하면서 5.18 때는 총책임자가 돼서 김대중을 보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문책 인사로 쫓겨나면서 다음에 안기부장인 천용택도 바로 육사 청주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임동원이도 청주회 회원이었고, 임동원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반공 강사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람들이 국정원장으로 있었으면서 모든 반공 공작가들을 다 잘라버리고 친중, 친북 공작가만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의 안기부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안기부에서 정년 퇴직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맨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기부 요원인데 미국으로 망명했던 김기삼이도 이런 얘기를 숨기기 위해서 정치적 망명을 한 겁니다. 공작 망명이죠. 오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국가의 핵심 기밀들이 전부 다 국정원에 의해서 또는 중국 정보부에 의해서 다 조작되고 유포되면서 사실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목포에 가면은 김대중 노벨상 건물이 있습니다. 수천억 원입니다. 김대중이가 북한에서 제3국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는데 어떻게 노벨상 후보가 됩니까? 어떻게 노벨상을 수상하겠습니까? 이런 걸 죄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김대중의 도서실을 만들어 놓고 감추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출신들 중에서 정보부에 근무했던 연정의 회원들 중에서 일부가 간첩들입니다. 그 간첩들이 바로 핵심 인사가 돼서 정보부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에 작게 5027-98을 직접 갖다 준 겁니다. 흑금성 사건으로 육군 소장이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작게 5027 책 일부를 흑금성에게 줬고 흑금성이 그걸 북한으로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씌워가지고 육군 소장은 그야말로 억울하게 옷도 벗고 구속돼서 징역도 살았는데, 아니 부하고 공작관이고 정보사에 있는 정식 군인인데 그런 후배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작게 5027 책 좀 보자는데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정보사령부 출신 영관급 장교 1명, 하사관 1명이 영면에 직접 침투를 해서 바로 영면 핵기지 도면,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도면 핵실험을 했던 흑 한 사발을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국가 유공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늙은 노인이 돼서 내일이라도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목숨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국가 기밀들이 세상에 밝혀져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풀려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너무나 가엾습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인데 그 국가의 부를 거기다 빼돌려서 북한에 갖다 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부를 분배를 받지 못해서 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비참하게 될 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대략 1년 전에 김대중의 비작물 관리했던 측근이 저를 직접 찾아서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현재 김대중 비자금이 조 단위가 아닌 경 단위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돈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에서 빠져나가서 그렇게 되는 동안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은 부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니까 비참하게 되는 걸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제발 정신들 차리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